네, 안녕하세요. 엘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어 바이블 주제는 나이 들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흰머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용실에 염색을 하러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보면 진짜 이놈의 흰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진짜 염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놈의 흰머리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흰머리는 진짜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예요. 이놈의 흰머리만 아니면 내가 머리가 이렇게 덜 푸석할 텐데, 이놈의 흰머리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염색을 자주 안 할 텐데, 이놈의 흰머리, 대체 이 흰머리 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흰머리가 안 나면 정말 좋겠지만 다들 이 흰머리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흰머리에 대해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흰머리가 나는 요인. 흰머리는 누구는 빨리 나고 누구는 안 나고, 같은 나이여도 흰머리 안 나는 사람 많던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되게 빨리 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럼 이놈의 흰머리는 왜 나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머리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현상 중 하나로 모낭 속의 멜라닌 색소가 감소하여 기능이 쇠퇴되어 생기는 증상이다. 결론은 노화 증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멜라닌 색소는 대체 뭐길래 그 아이가 감소한다라는 걸까요? 자, 멜라닌 색소는 크게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멜라닌은 갈색과 흑색, 페오멜라닌은 노란색과 붉은색의 색소로 모든 인종이 두 가지의 멜라닌 색소를 다 가지고 있다. 자, 멜라닌 색소의 함유량에 따라 유멜라닌 양이 더 많냐, 페오멜라닌의 양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피부색과 모발의 색상이 결정이 된다. 이때 유멜라닌의 색소의 양이 많을수록 모발의 색이 짙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멜라닌이 아닌 페오멜라닌의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양권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색소도 굉장히 옅죠. 피부색도 굉장히 하얗고요. 그리고 모발 색상도 굉장히 옅어요. 자, 반대로 유멜라닌의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양권과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색도 되게 짙고요. 그리고 모발색도 까맣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양인은 30대 중반, 동양인은 30대 후반, 아프리카인은 40대 중반에 흰머리가 발생하며 옆머리, 정수리, 뒷머리 순으로 나서 콧수염, 턱수염, 눈썹으로 진행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흰머리, 이것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꼭 노화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은 또 없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노화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에요. 유전적인 요인은 뭐 키며 체형이며 체질이며 안 속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거와 똑같이 흰머리도 유전적인 요인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가족 내력, 우리 어머님 이나 우리 아버님 중에 흰머리가 빨리 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유전적인 요인은 피해 가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빨리 나셨던 분들은 빨리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흰머리가 나는 요인 중에 이 유전적인 요인이 90%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요인으로 들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그쵸?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낮고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런 밸런스가 깨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나의 몸에 있는 호르몬 밸런스 체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건강한 신체를 이룰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내 모발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흰머리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또 아닐까 싶네요. 자, 네 번째는 질병과 혈액순환이에요. 한참 동안 미용실을 안 오시다가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미용실을 오셨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셔서 오신다거나 또는 머릿결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져서 오신 분들 보면은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흰머리가 많이 막 늘어나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회복 기간 중에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겠죠. 면역 기능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걸 좀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혈액순환과 또는 이런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큰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질병 중에서도 갑상선 질환이 흰머리를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호르몬 분비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내 몸에 이상이 오겠죠. 갑상선의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멜라닌을 생성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흰머리가 빨리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는 흡연이에요. 흡연, 유해물질이잖아요. 백해무익한 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흡연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어찌됐건 흡연하시는 분보다 흡연을 안 하시는 분이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어찌됐건 유해물질에 덜 노출이 됐으니까.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가생물공학센터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흰머리가 30대 이전에 생기는 경우는 보통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새치가 생길 확률이 2.5배나 높다라고 해요. 결론은 흡연을 하시게 되면 그 담배의 유해 물질이 내 몸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서 흰머리를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꼭 100%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유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해무익한 이 흡연 빨리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흰머리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에 많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떡해요. 이미 그렇게 흡연을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쉽게 끊기 힘들다라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흡연을 안 하는 일인 중 하나인데 비흡연자인데 흡연 주변에 이제 흡연하는 친구들 보면은 끊겠다라고 다짐은 매년 하는데 끊으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카탈라제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카탈라제가 뭐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나우신문에 신문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봤어요. 머리카락에 뿌리가 나는 모낭에서는 일반적으로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분비된다. 자, 이 효소는 체내의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도와 색소가 퇴색되지 않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모낭이 점차 마모가 되고 그에 따라 카탈라제 효소 분비도 줄어들면서 과산화수소 양이 늘게 된다. 또 과산화수소가 멜라닌 분비를 촉진하는 효소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머리카락의 색을 잃게 된다는 것.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실험 생물학회 연합회인 FACEB 저널 최신호에 실렸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을 따라 보면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과산화수소라는 것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뭔데 그게 내 모발에 있죠?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독약 또는 연모제, 이제에도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인데 펌제 이제도 과산화수소죠. 꼭 그렇게 화학적인 물질을 사용한다라고만 해서 과산화수소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도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신진대사 과정을 활성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우리 신체에서는 내 세포, 면역체계를 돕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제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나오면서 같이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신체가 건강하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탈라제 효소가 예전보다 조금 덜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계속 똑같은 양이 분비가 되고 카탈라제의 분비는 감소가 되면서 이를 분해시킬 수 있는 카탈라제 양이 적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분해가 되지 못한 이 과산화수소가 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내 모발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면서 흰머리가 발생이 된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의 내용이에요. 결론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흰머리를 피할 수는 없을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신체의 나이나 신체의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덜 노화가 진행된다, 또는 노화가 조금 더디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흰머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발생한 흰머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100년이 지나서 효소의 분비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 조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흰머리가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결론 예방을 하는 방법인 거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 건강적인 측면에서 흰머리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그리고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혈액순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그 마사지를 함으로써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몸에 이제 노화를 재생시키는 아주 좋은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그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수면을 하시는 게 좋겠죠.